안녕하십니까.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대장 정함철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가 2014년 11월 28일 날 정식으로 과거에 실존했던 그 조직을 재건했는데요. 지금쯤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몰랐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새로운 역사 인식을 조명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온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이 모르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제가 뭐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대장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역사 중에 하나가 그 38선 이북에서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아마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교육자였고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고당 조만식 선생 중심으로 해서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그분들 북한 그 평양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민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미 바로 인근에 있던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혁명으로 다 공산화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소련이 우리 북한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김일성이 내려와서 결국 우리 민족진영, 그 자유진영에 있던 조만식 선생 그 이하 조선민주당 당원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압을 했고요. 그들과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많은 이제 그 자유진영의 동지들이 목숨을 잃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들이 판단을 해서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남하하게 된 겁니다. 막상 남하해서 남쪽에 내려와 보니까 그래도 남쪽은 미국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성만 이제 그때 당 박사님이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남한에서 힘을 다시 내서 자유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힘을 보태려고 내려왔는데 아니다 다를까 오히려 남한에서는 남노당 세력들이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그들이 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여운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운형, 그리고 박헌영, 그들이 남한 내에서 이제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국 곳곳에 조직을 결성하고 있었고, 그들이 한마디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남한 주민들에게 온갖 거짓말로 그들을 선동하고 있었죠. 마치 공산주의는 지상낙원이라고 선전을 했고, 아마 그때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북에서 내려왔던 조선민주당 당원들, 그들이 이제 당원들과 많은 청년들, 그 기독 청년들이 이거는 이러다가는 북한도 이미 김일성과 소련에 의해 가지고 이미 다 공산주의로 장악이 됐는데 남한조차도 남노당에 의해서 이제 공산화되면은 대한민국은 그 민족성을 이제 잃게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북에서 내려왔던 많은 이제 청년단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단들을 다 통폐합을 하면서 서북청년단을 결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 서북청년단이 처음에 먼저 했던 거는 계몽운동이었습니다. 결코 지금 이제 그 왜곡된 역사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신망받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배운 자들이었고, 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의 폭력을 먼저 했으니까 난무하죠. 그분들은 이제 남한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노당에 의해서 온갖 거짓말로 미사역으로 선동되어 있는 그 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계몽운동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학교나 아니면 어떤 강단,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공산주의 실상이 무엇인지 북에서 실제 경험하고 실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고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차, 고당 조만식 선생과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그분이 소련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는 사실부터 해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불타고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많은 토지 분배 이런 거 온갖 거짓말로 이제 기많은 그런 진실들을 알게 되니까 그때 당시 남한 국민들은 이제 남노당의 그 거짓 선동에 속아서 70% 가까이가 이제 남노당에 가입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내려왔던 많은 그 선각자들이 그 진실을 알리는 그 계몽운동으로 인해서 그 거짓이 깨어지게 되고 결국은 많은 이제 남노당 가입해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하다 보니까 남노당 그 핵심 조직들이 이제 자기네들 어떤 불안감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남한에는 이미 이성만과 미 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이제 거짓으로 그 기만 속여왔던 일반 국민들조차도 그 지지차에 잃게 되면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서북청년단 조직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대한청년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두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좌진 장군의 아들 이제 김두한, 뭐 걔가 많이 이제 들어본 기억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 향해서 이놈들이 먼저 적색태를 합니다. 위협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 방화를 지르고 그 가족을 죽이고 암살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백주대낮에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일반 국민들 많이 두려워했죠. 왜? 그들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먼저 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이제 만만치 않았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노총이 그때 당시는 이제 전평이라고 있습니다. 전평. 그게 조선 노동자 전국평의라고 있는데 그게 전평인데 그 조직이 실제 노동조합, 노동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미군과 이제 유엔에 의해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이죠. 그때 이제 총선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가 건국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왜? 공산국가로 이제 그들은 통일하고 싶었거든요. 막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곳곳에서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서북청년단이나 그때 우리 애국진영에 있는 많은 그 청년단들을 이제 암살도 하고 테러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에서 내려왔던 그 서북청년단 그분들은 이미 공산주의의 실상을 너무나 뼈저리 경험하고 있었고 이미 북에서 많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왔기 때문에 남한에서조차 또 저들이 또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만큼 보복하자라고 시작됐던 게 백색 테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지금 우리가 종북 세력들 그리고 좌파 세력들이 이제 왜곡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들이 먼저 자행했던 그 적색 테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서. 백색 테러만 이놈들이 그걸 언급을 하면서 마치 서북 청년단 그 고귀했던 그 선배들을 마치 뭐 테러 집단, 깡패 집단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도 그 서북 청년단 그 선배들이 정말 그 결단과 그 결의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조차 못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4.3 뭐 민주화 운동이라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제주 4.3 사건은 명백하게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에 의해서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그들이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래는 경찰과 군이 투입을 했지만 이미 그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공산주의자들이 그 먼저 장악하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도 그리고 군 내부에도 남로당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경으로는 진압할 수가 없었죠. 진압하려고 하면 모든 정보들이 다 넘어가니까 그들에게.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경무부장이 있던 조병옥 그런 분들이 이제 서북청년단 단장에 찾아와서 서북청년단이 저들을 이제 4.3 그 제주 폭동을 진압할 수 있다. 당신들이 안 났으면은 그들 진압할 수 없다고 그분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북청년 단원들이 그때 그 경찰 신분으로 경찰복을 입기도 하고 또 그때는 이제 물자가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분으로 이제 제주 그 폭동 진압에 투입을 해서 그들을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적인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 뭐였습니까? 그때 화합을 얘기했고 화해를 얘기했어요. 화해하고 화합이라는 그 화두를 던지면서 사실 그 5.18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고 제주 4.3 사건도 명백한 폭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이고 그것도 민족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우리가 성장을 했고 이제 남북 북한과의 어떤 그 이념 대결보다는 이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도 통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남남 갈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대다수 국민,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이제 어렸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그 화두에 이제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그 역사적인 사실은 폭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민주화로 성격시켜주면서 그때 희생자들, 그러니까 무고하게 희생됐던 사람들을 그들 이제 그 우리 국비로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과거의 아픔을 화해를 이제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했으면은 이제 그들도 과거의 아픔 그리고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적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버렸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광주 사태 같은 경우도 그들도 말하자면 시민군이었잖아요. 시민군. 시민이 총을 들었어요. 총을. 군을 향해서 시민의 총을 든다는 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거의 민주화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을 총을 들었다는 건 누군가는 죽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총을 왜 듭니까? 오히려 만약에 그때 뭐 계엄군이 총을 쏘더라도 당당히 맨몸으로 나가서 맞았어야죠.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저는 그랬을 겁니다. 절대 총을 들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시민군 중에 만약에 그는 같이 그 민주화를 외치는 동료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들이 누군가 부추긴다 하더라도 절대 총만큼은 들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외쳤을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희생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총을 들었고 또 결국은 계엄군도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됐습니다. 생명을 잃었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온 국민이 이제는 화해와 화합이라는 화두 아래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이제 화해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자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은 국민 세금을 받아가면서 그 적대감을 더 깊어만 갖고 지금도 광주 5.18 그 기념탑이나 제주 4.3 사건 거기 4.3 이제 그 기념탑인가요? 그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그 거짓으로 얼룩진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전히 그 적대감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우리가 그러자고 이게 화해입니까? 결국 우리가 국민 세금을 그들 배만 불려준 꼴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서북청년단을 이번에 2014년이죠. 14년 11월 28일 날 제가 공식 재건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뭐 종북 세력이나 좌파 세력들이 저에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이제 살해 협박,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왔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자금의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북청년을 재건하게 된 계기와 그런 목적도조차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모든 성장이 일궜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기초되는 그 건국 과정에 있었던 그 역사가 왜곡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경제 발전, 이후의 모든 역사들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왜곡된 형태는 정말 개탄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곡된 근현대사의 그 시작점이었던 서북청년단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 계기로 저희가 재건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서북청년단에 대해서도 다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도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서북청년단이 꼭 그만이 아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들을 학생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제게 연락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코 그 서북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 조직이 아니었다는 것. 정말 그들은 대한민국 선각자였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의 불명예를 우리가 씻어줘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왜곡된 그 시작점, 그 시발점이었던 바로 그 시대에 그때 희생됐던 정말 많은 우리 선각자들, 우리 애국 여사들, 그분들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켜 줄 때 지금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어지는 이 모든 왜곡과 거짓의 이런 모든 이제 발언들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것을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할 말씀 참 많은데 일단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그동안 저희가 활동해온 일들에 대해서도 네,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